자, 지금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HLB 입장에서 주가 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이 거의 3%에서 4% 정도 하락했죠. 자, 영국, 프랑스, 독일 3%에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이 1%, 1.8% 마지막에 좀 끌어당기면서 좀 선방을 했죠. 자, 아무튼 그래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세계 시장이 이 투자 심리 위축이 되면서 이 안전자산 사재기 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오래 만약에 진행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뭐 세계 증시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지금 한시적 공매 금지가 좀 이야기가 그래도 좀 되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국가적인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의 진행이 됐었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 한시적 공매 금지를 했을 때 주가 안정이 상당히 잘 안정이 됐었죠. 안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우려를 하고 있는 쪽이 이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입장이 다르죠. 한쪽은 지금 수준에서 좀 한시적 공매 금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지금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고 시장을 급등하는 그런 주식을 막는데 조금 영향을 좀 그런 순기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 이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이 한시적 공매 금지가 지금 논의가 좀 되면서 국민적인 여론 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죠. 이 경제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에서 이거 도저히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시기가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정말 과거에도 그렇게 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할 가능성이겠죠. 이런 좋지 않은 이 환경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시적 공매 금지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딱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 HLB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가 만약에 완성이 됐다. 자, 완성이 딱 됐죠. 자, 그러면 그거 세팅.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유무상증자 일정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상황이 결정이 되는 게 좀 계속 이제 논의를 하다가 딱 결정을 하는 시점이 이 대규모 유무상증자 이런 기준일 또는 이 유무상증자 가격이 결정되는 날이죠. 결정되는 날이 이 5월 25일이죠. 자, 그 언저리까지도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계속 안 좋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그때까지 뭐 가지 않으리라고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런 이 한시적 공매 금지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화가 크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시점에 가격까지 확정이 되는
그 시점, 그 언저리 부근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아니면 뭐 그 언저리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딱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무상증자 뭐 기준일이라도 뭐 관계겠죠. 자, 그렇게 이제 딱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막아서려는 그런 어떤 세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 상황을 보면은 호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두 번이나 나왔죠. 자, 아주 좋은 호재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자, 아무튼 뭐 호재가 나와서 지금 어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아주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성이 보이지 않죠. 자, 이때도 호재가 나왔었고, 자, 이렇게 호재가 나왔고, 여기에도 호재가 나왔죠. 자, 그러나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죠. 자, 이런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아서는 세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매 금지가, 한시적 공매 금지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 공매를 못 치죠. 일단 못 치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는 호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겠죠. 자, 이렇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매도 물량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수요와 공급 법칙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매도를 하려는 그런 물량이 이 한 축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 축이 줄어들게 되면은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겠죠. 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이 상당히 이게 이제 뭐 진짜로 정말로 이 주주분들이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특히 HIB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거의 70% 이상 80% 육박하는 수량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다 그러던데, 자, 그런 투자자분들이 동시에 이번에 이제 유무상 증자가 진행이 되죠. 4월 20일이 기준일인데, 자, 4월 20일 기준일이 되면은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유상증자 받는 또는 무상증자를 받는 그 조건에 대해서 또 따로 거래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 다 귀찮다. 난 그런 거 다 싫고, 일단 유상증자 받을 때는 내가 직접 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차해 준 거 다 갚아라.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7만 명이다 그러면 7만 명이 전부 다 증권회사에 이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자, 이제 내일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차해 준 부분 일단은 다 갚으시오. 내가 일단 받고 돈을 입금시키고 물량을 받은 후에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대차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딱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아다리가 이 공매 한시적 금지가 딱 홍콩식이 아니고 그냥 한시적 금지가 딱 돼버리고 HIB의 공매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딱 돼버렸다. 자, 그렇게 만약에 딱 진행이 되면은 일단 대주주와 우호지분 물량은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블랙록, 뱅가드, 지오드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지오드 같은 경우에는 16만 7천 원쯤에 7만 조 가까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겠죠. 자, 그런 부분 일단 묶여 있겠죠. 그러면 대주주와 그런 부분들 다 물량이 묶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는 치지 못하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이제는 이 대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다 힘을 모아서 다 전화를 해서
지금 대차 해지합니다. 이 유증 받을 때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권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이제 받을 때는 이 지금 대차를 해준 그 쪽에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한꺼번에 다 돌려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차고 이자 받아 먹으세요. 그렇게 뭐 설득을 하겠죠.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전화고 나도 대차해자 나도 대차 갑자기 다 대차 해지를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상당히 이제 이 난감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설득해서 대차 계속 하게끔 해라. 왜 그러냐면 이 대차를 해주면 이 증권사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차를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이 대차를 해주면 그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데 증권회사에서는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고 그 중에 몇 프로를 개인에게 이자 이렇게 대차해준 빌려줬으니 그 빌려준 이자를 좀 준다 이렇게 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전부 다 대차 해지하고 일단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직접 받겠다, 이거 귀찮다, 뭐 이런저런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차를 만약에 정말로 7만 명이 갑자기 대차 해지를 다 하겠다. 유상증자 기준일 또는 유상증자 결정일 뭐 이런 부분에 뭐 기준일이 되겠죠. 기준일에 만약에 전부 다 대차 해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공매도는 못 나오죠. 공매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대차 해지해가지고 전부 다 나 유증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다 가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물량을 무조건 사야 되죠. 다시 대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대사해야 되죠. 대사 가지고 증권사에서 야 이거 아무리 설득을 했는데 안 되겠다. 전부 다 대차 해지해 달란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럼 공매도가 일단은 사서 어쩔 수 없이 갚아줘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갚아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매수 세력으로 바뀌겠죠. 자, 매수 세력이 갑자기 매수 세력으로 바뀌어서 이 물량을 이제 사기 시작했죠. 자, 사기 시작할 텐데 공매도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지가 이제 이렇게 주가를 좀 내려서 이제 밑에서 자꾸 받아 먹어야 되니까 위에 공매 물량을 막 쌓아서 겁을 주고 밑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가져가면 되죠. 근데 이제 공매 만약에 한시적 금지가 나타났다. 이 HAB 입장에서는 워낙에 공매도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딱 발생했다 그러면 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죠. 그렇게 딱 되어 있으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주가 하락을 원하는 그런 뭐 사람들 또는 그런 이제 현물을 내놔야 되죠. 현물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현물을 내놓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매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해 버리면 이 자기 물량을 내놓고 다시 내가 이 공매 친 부분을 사서 메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물량을 내놓고 자기가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본인 물량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매수 주체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매를 상환하려고 하는 공매 쇼커버링 이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계속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고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뭐 개인 투자자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니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 나 이제 여기서 내려야겠다, 이런 개인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죠. 자, 이제 그런 개인들의 물량들만 조금씩 나오겠죠. 자, 그런 물량들만 나오고 실제로 이제 매수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수 매도 이 상황을 딱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진짜 발생하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계속 매수로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 물량을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매매 동향이 외인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개인들만 계속해서 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공매도로 주가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한 축이 없어진 상황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특정 일에 뭉칠 수 있는 그런 이 좌표가 딱 찍히게 되는 거죠. 유상증자 기준일 전 또는 유상증자 이후에 가격이 결정되는 날, 그 정도로 이제 좌표가 만약에 찍힌다 그러면 그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나도 해지 너도 해지 뭐 동시다발적 하루에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언저리로서 일단 뭐 해지하고 내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유증을 받아야 되니 유증이 또 너무 높은 가격이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뭐 따졌을 때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뭐 5월 25일 또는 뭐 4월 20일 뭐 이렇게 해서 그 언저리부터 계속 이제 나도 그럼 해지해 볼까 나도 해지해 볼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 해지를 하는 상황이 정말로 발생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주체는 공매 말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고 싶어 하는 개인 물량 말고는 나오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부 다 해지가 되었으니 그런 부분을 갚아서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물량이 이제 500만 주가 넘어가죠.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사서 갚게 되면은 주가는 완전히 급등을 해버리겠죠. 급등을 해버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뭐 사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동시에 만약에 어떤 날을 딱 지정해서 그날 이 전부 다 이 대차 해지를 다 해버렸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서 뭐 갚아야 되는 거죠. 특히 유무상증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무상증자 기준일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게 딱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해 버릴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FDA 승인 신청 기준일까지 FDA 승인 신청 하는 날도 다가오는 상황이 딱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투자 심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아다리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또 어떤 대형 호재가 하나 탁 튀어나와 버렸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 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공매도는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게 되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회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을 한 가운데 이 시장 상황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언제까지 금지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다 어우러지게 돼 버리면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이 상승을 하겠죠. 외인 기관들이 보니까 계속해서 사 들어온다. 보니까 이 공매 쇼커버링을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겠죠. 자, 이제 눈에 그렇게 띄게 되면은 주가는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까지 이제 FDA 승인 신청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라이선스 인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 눈에 띄게 되면은 매도하려는 그런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강력해지겠죠.
이 공매 쇼커버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해지해서 돌려달라고 하니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야 이거 한 달 정도 네가 빌려준다며 근데 왜 자꾸 지금 갑자기 돌려달라 그러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대차 해지한다 그렇게 해서 돌려달라 그러면 그날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대차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다 같이 단합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혹시 모르죠. 혹시 어느 순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한번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게 이제 이런 유무상증자 이런 기준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계기 삼아서 단체 행동을 딱 해버리면 그런 부분은 불법이 아니죠. 내가 대차해지 안 하고 이자를 안 받겠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매수하려는 세력이 매도하려는 세력은 하나가 없어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공매 쇼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단기로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이 나오겠죠. 그런 물량이 나올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물량을 사서 갚아야 되는 공매도는 계속해서 물량을 사야 되겠죠. 자 그런 와중에 대형 호재가 하나 만약에 땅 터져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숏스퀴즈가 나오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그래도 대차해지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야 이런 호재를 지금 띄우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막 원망했죠.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급등이 나오겠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이 진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이거 지금 삼상하고 있는데 이거 한 2년 있으면 또는 5년 있으면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약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새로 개발한 거야 이거. 새로 개발해서 이제는 정말로 진짜 될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그렇죠. 좀 그렇겠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에스마스코에서도 그런 베스트 노브는 선정이 됐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규모 유무상 증자 기준일 4월 20일 그리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 오히려 좀 불리하겠죠. 내가 어차피 물량을 늘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완전히 믿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5월 25일 날 기준일이 되니까 5월 25일에는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거는 좀 싫다. 이런 마음을 오히려 가지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정말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내가 팔려고 하는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25일 날 딱 정해진 가격이 뭐 그냥 이 정도면은 뭐 괜찮네.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딱 이 유증 가격이 설정이 되겠죠. 픽스가 되는 게 25일이니까. 그게 이제 픽스가 딱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주주분들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기를 바라겠죠. 아주 장기로 보는 투자자든 뭐 대주주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매도가 아니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월 25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고 무상증자 기준일이 또 있죠. 6월 달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지났다. 그러면 이 상황이 무상증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상증자 받을 때, 나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좋으니까, 모든 주주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상증자 기준이 이제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나도 대차이지, 너도 대차이지, 다 대차이지를 만약에 5월 25일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다 대차이지를 다 해버리겠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해버리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상증자 기준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 만약에 어떤 회사 차원에서 일본해로 드디어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6월 달쯤에 했습니다. 그러고 이 FDA 뭐 승인 신청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딱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공매 세력들 입장에서 좀 본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겠죠. 그때쯤 되면. 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3월이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정도 지나야 되겠죠. 지나게 되면은 이제 6월 달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무상증자 기준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좀 진짜 장기로 내가 봤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봤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FDA 승인 신청, 그리고 이런저런 또 라이선스인 이런 부분들이 이 하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 이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한시적 공매 금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면, 그런 게 이제 다 아달이 돼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어느 한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만약에 동참을 했다 그러면 뭐 꿈 같은 얘기겠지만 엄청난 이 수급이 들어오겠죠.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자, 공매들은 이 숏커버링을 위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거 진짜로 되는가 보다. 그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올라서는 거는 뭐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재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약이 딱 나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재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재평가가 또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그러나 좀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유상증자 기준일,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 결정일, 그런 부분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 전에는 단기로 좀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 계속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버티는 거죠. 이제 한 3개월 정도 버티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그러면 버텨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시간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재평가 받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아다리가 될 거다. 아다리가 되게 되면은 회사와 개인 투자자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결집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결집을 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재평가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사안들이 계속 하반기에는 나올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쭉 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약이 진짜이기 때문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응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요 기간 그리고 가격이 정해지는 이 5월 25일 자, 그 정도 시간 정도의 뭔가를 이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공매도들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공매도 입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죠. 시장 상황도 안 좋겠다, 유무상증자도 나왔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지만 이런 충격파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이 지금 진짜이기 때문에 약이 일단 진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헬릭 스미스도 갑자기 어느 순간 블랙록에서 5% 이상 매입을 했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어느 순간에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자, 헬릭 스미스도 이렇게나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마치 여기서 계속 떨어져 내려갈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야, 이건 좀 이 약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베팅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올랐었죠. 자, 이런 부분이 HLB는 지금 FDA 승인 신청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이제 이 대규모 유무상증자 부분에 대한 그런 충격파는 이제 주말이 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겠지만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이거밖에 정말로 안 될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마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공매 세력들 입장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아마 이제 유증 기준일과 그다음에 유증 가격이 결정되는 그 기간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유증 기준일 또는 가격 형성되는 그런 날짜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이자 받아먹는 거 일단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회사 입장에서 나도 이제 응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만약에 전부 다 갖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게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죠. 사고 팔고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말로 이제 이 회사를 믿고 지지하는 강성 주주들만이라도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또 그리고 이런저런 회사의 이런 지금 상황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뭔가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아다리가 딱 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알 수 없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좋은
이 에너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